자,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과연 뭘까?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정리가 되겠죠. 자, 나머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눗셈 먼저 해야지 결국엔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우선은 전 단원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먼저 건너뛰었는데, 자, 다항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수 나눗셈처럼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2를 한다고 했으면은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몇이 된다? 1이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5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더하기 1의 형태처럼 쓴 것처럼 우리 다항식도 나눗셈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나눗셈 할 때 결국엔 나머지 언제까지 나눠줘야 되는데 얘보다 차수 한 차수 낮을 때까지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 거 우리 개수를 맞춰준다. 개수와 차수를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 x를 곱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 나머지 빼주시면은 x 플러스 3이 된다. 자, 근데 x 플러스 3 이거 나머지라고 할 수 있을까? 한 차수 더 낮은 거 얘는 1차식이니까 상수항이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첫 번째 거 또 이어서 나눠주면은 x 플러스 3이 아니라 1이 된다. 나머지 2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형태처럼 바꿔주는 거를 우리도 얘도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어떻게 나타낸다? 나누는 식 x 플러스 1과 목 x 플러스 1과 나머지 몇이다? 2를 더해준 값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들이 지금 a는 bq 플러스 r 형태에서 나머지가 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 이 나머지만 구해주는 거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 어떠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자, 항등식의 성질 전에 배웠던 건 뭐였어요? 수치대입법도 있었고 뭐 개수비교법도 있었고 결국에는 양쪽에 같은 숫자를 대입해주면 똑같이 되는 거였죠. 자, 여기 식을 봤을 때 우리 수치대입법 문제에서 어떤 숫자 넣어주고 싶게 생겼어? 이거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게 생겼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만약에 대입하게 되면은 자, 우리 이쪽은 어떻게 되는데 2는 2가 된다. 이런 식이 되겠네. 자, 이거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 식에서 나머지까지 그까지 구해놓은 게 아니야. 그러면은 나머지 그냥 r이라고 놓을 수 있잖아. r의 값을 바로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수치대입법으로 r 값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얘는 언제만 가능할까? 항상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가능하고 우리가 나누는 게 x 플러스 1이잖아요.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했을 때만 결국에는 나머지 정리가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알파로 나눴을 때 마찬가지로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될까? 얘가 1차식이 0이 되는 값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되잖아요. 우리 fx에 대한 식 써준다고 하면은 뭔가 x-알파의 곱과 그리고 몫을 더 곱해주고 나머지 r을 추가해줬다. 결국에는 나머지 r을 구해주려면은 fa를 알파를 대입해서 우리가 바로 나머지 r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부분 없어지니까 알파 대입하면 0 곱하기 형태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x 자리에다 대입하면 이것도 역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시 문제 바로 살펴볼게요.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거 x로 나눴을 때
만약에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 이 식 자체는 fx는 bq 플러스 r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b자리가 0이 되는 거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자리에다 뭐 대입해줘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는 0을 대입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0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f0의 값이 r이 되겠고 결국엔 fx에다 0 대입한 값 2가 나머지가 된다 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 몇인데? f1이 r이 되겠고 1 대입하면은 몇인데? 1-4-2 플러스 2 짝짝 마이너스 3이 나머지가 된다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것도 2x 플러스 1이 나머지가 되려면은 2x 플러스 1이 나머지가 되려면은 자, 얘가 0이 되는 값. 자, 이항시켜서 정리하면은 x의 값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결국에는 1차식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은 f 마이너스 2분의 1이 결국에는 나머지가 되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플러스 2 계산하시면은 8분의 15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인수정리는요 결국에는 나머지 정리에서 파생된 개념이에요.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 때문에 인수정리가 성립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인수정리는 거저 먹기라는 거지. 자, f 알파가 0이면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결국에 뭔데?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로 확인할 수 있겠죠? 또 나누어 떨어진다랑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나머지 0이라는 거랑 인수이다 라는 말도 있겠죠? 결국에는 얘네 두 개 말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머지가 0이 되니까 자, x-알파로 나눠 떨어지면은 f 알파 역시 0이 되고 마찬가지로 x-알파가 인수라고 하면은 f 알파도 0이라는 거겠죠. 자, 예시 한번 봐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는 식은 자, 얘는 x 플러스 3이라는 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완전 제곱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fx의 값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0이 되겠죠. 실제로 맞는지 봐볼게요. 마이너스 9가 아니라 플러스 9 플러스 9 마이너스 18 플러스 9 사라지네. 결국에는 나머지 0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다? x-3과 x-3을 플러스 3과 플러스 3을 몫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몇이다? 0이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거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2번 문제 개념 체크예요. 자, 다항식이 x-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 뭐 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0이다. 혹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2는 r이면서 걔도 0이 된다. f2는 뭔데?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플러스 a가 되겠고 정리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 a의 값은 몇이다?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쉽게 구해주는 방법이었는데 선생님 다항식에 나눗셈 같은 것도 몫을 따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몫을 구해야 될 때 조금 간단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조립제법이라는 방식이에요. 자, 원래라면은 어떠한 수를 특정 다항식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해서 길게 나눈 다음에 나머지 구하고 몫을 구하고 이 방식을 써줬잖아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은 훨씬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항상 가능합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개수만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는 방법. 예시 봐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 어떠한 다항식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합시다. 자,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은 개수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자, 나누려는 식의 개수를 먼저 써주고 1, 2, 3 헷갈리지 않게 부호까지 써주시면 더 좋고요. 자, 다항식 나눠주려는 거가 0이 되는 값을 왼쪽에다 써주고 차근차근 합시다. 밑으로 내려갈 때 더해주고 옆으로 갈 때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자, 바로 나왔겠죠. 이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나머지가 되고 이것도 사실은 식이에요. 우리 마이너스 1도 사실은 식을 말하는 거잖아. 어떤 식인데 얘는 마지막에 있는 건 상수항, 두 번째 있는 거는 x의 개수, 세 번째 있는 거는 x제곱의 개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몫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의 곱에다가 나머지 뭘 추가해 준 거다? 2를 추가해 준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눗셈이 뒤로 갔으니까 이 부분은 빼줘서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항등식 아닌가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럼 항등식에선 뭐 할 수 있는데? 수지대입법 써줄 수도 있고 또 양쪽에서 같은 거 곱해주고 같은 거 나눠주고 더하고 빼주고 해줄 수 있잖아.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조립제법의 확장에서는 우리가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다 나머지 이거다처럼 자, 얘는 등식 왼쪽 오른쪽을 양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한쪽 안에서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수 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자, 나누는 수가 절반이 됐죠. 그러면은 원래 있는 수, 얘는 원래 한 덩어리인데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지 원래 있는 친구랑 똑같이 될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절반이 됐으니까 얘는 2배가 돼야 된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이 아닌 다른 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써줄 수 있다. 그대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일 때 우리는 BQ가 서로 뭔가 얘가 2분의 1이 되면은 얘는 2배가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거 계산하면 원래 있는 BQ랑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바뀌지 않는 거겠죠. 자, 나머지는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봐볼게요.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2차식, 이러한 3차식을 이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란 자, 개념 체크 4번 봐보겠습니다. 자, 3차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하라. 몫과 나머지 한 번에 구하는 것보다 조립제법. 자, 개수 먼저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수 썼어요. 자, 왜 2분의 1이라고 했을까? 자, 결국에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이 저쪽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해주시면 첫 번째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자, 나머지는 구했네. 나머지 몇이다? 나머지 5가 되겠고, 자, 나머지는 몫은 상수항 x, x제곱 바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몫 써주시면은 q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겠고 나머지 r은 5가 되겠다.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겠네요. 자, 나머지 정리 풀 때는 항상 어려워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항상 같은 형태 쓰고 시작하면 돼요.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 문제 풀 때 안 보이면 이 형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수치대입법이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조립제법의 확장이 됐든 써주시면서 결국에는 나머지를 구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